이제 우리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수업하는 건데요. 엑셀을 제가 실행을 해보고요. 시험장에 가면은요,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엑셀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이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상공에서 그 시험장에, 상설 시험장에 가봤더니, 그 감독관이 원격으로 다 조정을 하더라고요. 앞에 자기 얼굴이 떠요. 수검번호, 좌석번호하고 자기 얼굴이 떠. 거기다 생년월일을 입력해요.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데리러 왔으면 생년월일 모를 테고. 그래서 이제 띡띡띡 해갖고 딱 누면 생년월일을 하고 자기 얼굴이 다시 보이고, 이제 감독관이 신분증하고 수검번호를 확인해요. 그래갖고 다 집어넣으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실기시험 보는 방법, 필기시험 보는 방법을 컴퓨터가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연습해보라 그래. 눌러보세요. 클릭이 되는가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화면이 착 열리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착 실행이 돼요. 우리 파일이, 답안 파일이 착 열려요. 자동으로. 그럼 거기다 문제지에 나오는 대로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자동으로 다 전송해줘요. 내가 저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파일을 열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외부 데이터를 열어라 그럴 때는 내가 열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연습이니까 이제 열기 눌러서, 응?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기 눌러서 섹션 2번 문제 했었단 말이에요. 섹션 2번 문제. 섹션 2번 문제는 C 드라이브에 있었고, D 드라이브도 넣어놨고, 그렇죠. 네, 뭐 C에서 가져오든 D에서 가져오든, 우리는 어제 C가 속색해서 D에다 보관했던 것 같고. 자, 길버 컴마 2급에 가서, 섹션에 가서, 1번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게 시험 답안지니까 여기다 뭐 채우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거, 기출 02, 세 번째 문제, 기출 0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게 31페이지 아래에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서 이걸 한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지금 보아하니까 너비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지에 보니까 B2에다 붙여 넣을 거래요.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열어와야 되는데, 엑셀만 잔뜩 보이잖아. 엑셀만 잔뜩 보이니까 얘를 텍스트 파일로 바꿔야만이 총무부가 보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총무부 파일 선택하고 열기 눌러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근데 더블 클릭을 천천히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백날 눌러도 안 돼. 그때는 다른 데 한번 눌렀다가 좀 빠르게 더블 클릭, 그러면 촥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엑셀이 아니다 보니까 엑셀스럽게 바꿔줘야지. 이때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문제지 써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됐다고 선택을 하고, 다음 눌러서 공백이라고 교재에 우리 나와 있잖아요. 문제지에 공백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눌러서 경력란은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문제지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력란을 선택하고 건너뛰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마침을 눌렀더니 뭐가 보였잖아요. 어떤 분은 올컨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지. 얘를 답안지로 넘겨줘야죠. 그래서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화면 하단에 섹션 01 답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B2에다가 붙여 넣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문제가 성공한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눌러서 이번엔 섹션 02번 문제. 섹션 02번 문제를 열어서 33페이지죠? 33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셀서식 꾸미는 거죠? 셀서식은 꾸미는 설정을 하는 겁니다. 꾸미는 거, 모양 내는 거. 자, 네 번째 보니까 메모를 삽입하세요 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A의 너비를 2로 바꾸고 1의 줄높이를 24로 바꾸고,
그래서 요 사이사이마다 빼기 기어놓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이거는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먼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름을 재고요리다라고, 재고요리다라고 이름을 등록하는 과정도 한번 했었고. 그렇죠? 예, 이름을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 G의 세 번째 셀 보이세요? 재고요리라는 글자가 보이는 저 셀. 저기다가 메모를 하나 하자 하는 거죠, 메모. 근데 메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뭐가 있냐면, 윗줄. 어디더라? 여기, 내천자. 여기에서 윗줄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윗줄도 하나의 메모 같은 거예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일단은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근데 이 메모 삽입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검토 탭에 가서 메모 그룹에 가서 새 메모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편하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때 바로가기 메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들을 바로가기 메뉴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 삽입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이제 뜨겠죠. 뭐 이렇게 오래 걸릴까? 강사 PC라고 저는 떴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떴어요? 뭐 01 뭐 아니면 뭐 서초 뭐 이런 식으로 뜰 수도 있겠지.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근데 보통 여기를 지우래요. 지우래. 그럼 안 지우면 지우란 말은 없었잖아. 지우란 말은 없었는데 이 답안지를 보면은 지워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워도 상관없고 안 지워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이제 재고량 한 칸 띄고 대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메모가 싹 사라지고 빨간 점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 점이 들어있는 그 셀에다 갖다 대면 메모가 보이고, 메모를 마우스를 띄면 사라지는데 얘를 항상 고정시켜라 이거죠. 그럼 그 셀에 가서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메모 표시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누르면 항상 메모가 보이더라 이거지. 그럼 이대로 두면 되는데 이 메모 틀을 옮기면 됩니까? 안 옮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던데, 얘를 안 쓸 거라면 안 옮겨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런 거 갖고 감점 처리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민원의 요소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걸거적거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치웠다라고 하는 거지, 뭐. 여기까지는 뭐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셀에다가 메모를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 문제 5번이죠. B1부터 G1까지, 여기 B1부터 G1까지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B1에다가 글자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어요. 보기가 싫으니까 얘를 하나로 셀을 합해버리고 글자를 가운데 넣어라 이거죠. 그때 여기 맞춤 그룹에 가시면, 저는 지금 맞춤 그룹에 여기 메시지가 안 보이죠? 이게 해상도가 좀 낮아서 그러고, 여러분 모니터에서는 여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시지가 보일 수 있거든요. 누르시면 하나가 되고요. 얘를 다시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가장 보기 좋게 가운데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글꼴 바꾸라고 하니까 굴림으로 바꿔주고, 크기는 이렇게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져라 작아져라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 이용해서 크게 해 작게 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가 첫 번째가 진하거든요. 굵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B. 키보드로 컨트롤 B 눌러도 돼요. 근데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좀 수월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U, 밑줄이죠, 밑줄. 밑줄이라고 컨트롤 U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걸 클릭하면 밑줄이 쫙 쳐집니다. 이렇게 이제 꾸미는 거죠. 이런 게 한 문제씩이에요. 이런 게 한 문제씩. 이렇게요. 밑줄을 쳐야 되는데 밑줄도 두 줄짜리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밑줄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두 줄짜리를 누르는 거고요. 한 줄짜리도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제일 위에 거는 기본값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냥 누르면 돼요. 근데 두 줄짜리를 누를 때는 꼭 화살표를 눌러서 두 줄을 눌러야 되는 거고. 근데 굵게 기울이는 거는 기본값 자체도 없죠.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 치는 거는 한 줄 치는 거, 두 줄 치는 거. 두 줄로 하면 두 줄이 되고, 그냥 여기 있는 걸 누르면 한 줄이 되는 건데, 그냥 누르면 한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어떤 것들은 여기 삽입에 보면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삭제에도 화살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 뭐를 선택하고 싶으면 화살표를 눌러서 고르는 거고, 그 중에 제일 위에 거를 누를 때는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첫 번째가 기본값이에요. 그냥 누르면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문제는, 한자 바꾸래요. 한자. 여기 영업소라고 나와있네. 영업소. 여기다 클릭하고, 영업소라는 글자에다 클릭을 하고, 영업소 별, 소자고 별자 사이에다 클릭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갖고 들어가도 되고, F2번 키 눌러서 고쳐 들어가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고,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 한자가 나와요. 한자키 키보드에 있죠? 아래쪽에. 그런데 주의하실 점. 한자로만 바꾸라고 하는 건지, 우리말 옆에다가 한자로 병행 표기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자 옆에다가 우리말로 표기를 하는 건지를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업소라는 게 글자로만 바꿔치기 하래요. 여기 한자로만.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한글이네. 두 번째 거. 그리고 변환 누르면 되는 거죠. 이제 별자는 안 해도 되죠? 이건 안 해도 되잖아. 영업소 별 했으니까 영업소는 했는데 별은 안 바꿔도 되는 거니까 닫기 누르면 되고. 7번.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요 영자 앞에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디 한다고요? 저 위에 수식 입력줄 앞에다 클릭하면 거기 커서가 들어가죠. 또 끝에도 커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놓고 미음자 눌렀다 떼어보세요. 미음자. 미음자를 계속 누르면 안 되고, 미음자 눌렀다 띄면 미음이 찍혔죠. 그리고 한자키 눌렀다 떼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 이런 거 돌멩이, 당구장 표시, 별, 동글뱅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에서 시커먼 네모를 선택하시면 되죠. 시커먼 네모. 그렇죠. 뒤에다가도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시커먼 네모 누르고 좌우에 이렇게 느려요. 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엔터를 탁 치면 되죠.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8번 문제죠. B3부터 G3이래. 여기 본문의 첫 줄. 본문의 첫 번째 줄. 여기를 가로 가운데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운데 맞춤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중간에, 아래에. 중간이란 뜻. 중간이란 말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위에, 아래, 중간. 의미 아시겠죠? 얘는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거예요. 이거 가운데 하라는 거죠. 요거. 가로 가운데라는 게 이겁니다.
가로 가운데. 그리고 나서 여기 페인트통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현재는 노란색인데 얘를 누르면 노랗게 칠해져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색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표준색 계열의 뭐로? 연한 파랑. 테마색이 아니라 표준색이에요. 표준색에 가서 연한 파랑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자, 여기 페인트통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페인트통은 색깔을 엎어버리는 거니까 셀에다 칠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글자 색깔을 바꿔주는 건데, 테마색으로 바꿀 건지 표준색으로 바꿀 건지 문제도 지시를 해주고, 어떤 색깔인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연한 녹색, 뭐 녹색, 노랑 이런 식으로 명칭이 떠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죠. B4부터 C14? B4부터 C14는 어디죠? 여긴가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하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하고 이 두 칸을 블럭 잡아서 얘도 가운데 하래. 가로 가운데. 근데 요 가운데를 한번 더 누르면은요, 가운데 정렬을 가운데 맞춤을 해놓고 다시 가운데를 누르면 안 가운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원래 자리로 보세요. 얘들은 오른쪽이었어요. 오른쪽. 그 가운데 하면 다 가운데로 왔죠. 다시 안 가운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위치가 되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안 가나요? 그게 아니라 얘는 글자잖아요. 글자. 얘는 숫자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했죠. 근데 안 가운데 하면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알아서 간다고. 자기 원래 자리가. 글자는 입력하면 왼쪽에 들어가고 숫자는 입력하면 오른쪽에 들어가요. 근데 가운데 하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왔지만 다시 안 가운데 하면 가운데가 아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글자는 왼쪽으로 간다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가운데로 하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한번 누르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이거는 뭐 아래 한글 배우신 분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 10번서부터가 조금 달라. 10번서부터. 자, 뒤 네 번째부터 이 14번째 여긴가요? 입고량과 재고량인가요? 입고량과 판매량인가요? 재고량은 아니죠. 입고량과 판매량이죠. D 네 번째부터 이 14번째는 요 뒤에다가 몇 개라고 출력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라는 거야. 500개, 350개 이렇게 나오라는 거지. 근데 500개, 350개라고 쓰면 글자가 돼버려. 개라는 글자가 들어갔잖아. 개.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계산에 누락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얘를 합계를 계산하라 평균을 계산하라 막 명령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글자기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니까는 숫자는 그대로 두는데 보이게만 개자는 글자가 뒤에 붙게끔 하라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가 꼭 나와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1번 누를 거예요. 엄지손가락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요. 숫자는 검지손가락으로 1 누를 거예요. 컨트롤 1 해보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왼손이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엑셀에서 뭐를 꾸미래. 그럼 무조건 컨트롤 1번 누르면 돼요. 근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안 보일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컨트롤 1번 누른다. 꾸민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데이터 시트 서식 컨트롤 1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시면 셀 서식 컨트롤 1이라고 써있는데 서식에 가서 얘를 누르지 말고 무조건 뭐 해라? 컨트롤 1번 누른다. 컨트롤 1번 누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얘를 날짜로 가면은 얘가 날짜가 돼요. 얘를 시간으로 가지고 가면 시간이 돼요. 얘를 통화로 가면 통화 버튼, 화폐 단위가 붙어요. 얘를 회계로 가지고 가면 돈 표시가 붙고요. 얘를 백분율로 가지고 가면 백분율이 돼요. 근데 일반으로 가지고 가면 그냥 원래 거로 돌아와요. 일반으로. 그런데 500이면 500이 아니라 500개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내가 꾸며야 돼. 근데 사용자 지정 가면 G/표준 0, 0.00, 샵, 샵 0, 샵, 샵 0.00 뭐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 중에 G/표준 원래 있었던 자리 얘를 선택하면 요 위에 보이시죠? 요거 0을 누르면 위에 0이 나타나고 G/표준 누르면 위에 G/표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다 클릭해 놓고 개라고 쓰세요. 우리말로 개. 한 칸 띄지 마시고 문제지에 한 칸 띄고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 이렇게 나오라 그랬거든. 그 엔터를 탁 치면 돼요. 근데 얘는 오른쪽에 가 있죠? 보세요. 얘를 클릭해 볼게요. 제가 500, 350을 클릭했는데 수식 입력줄에는 뭐라고 되냐면 500이라고 되어 있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고치려고 들어가도 개는 안 보이고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고치잖아요. 이렇게 막 고치지 않습니까? 그럼 걔가 붙어요. 알아서. 막 글자 숫자를 고쳐도 걔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몇 개라고 표시가 되게끔 하라고 한 거예요. G/표준 어떻게 한다고요? G/표준 뒤에다가 개를 쓰는 거야. 개.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 G/표준을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뒤에다가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가 쓰는 거예요. 따옴표 안에다. 따옴표 안에다 쓰는데 예를 들어서 G/표준이라고 쓰고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500cm 아니 몇 킬로그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쓸 때 반드시 따옴표에다 써야 돼요. 왜냐면 영어 단어 요 글자가 명령어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센티미터라고 쓰면은요 M자가 월로 인식해요. 몇 월 이렇게. 예. 그리고 D를 쓰면 M은 몇 월, D는 며칠, Y를 쓰면 몇 년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명령이. 따옴표를 안 쓰면. 그래서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가 센티미터라고 쓰고 이렇게 따옴표를 닫아야 돼요. 근데 우리말일 때는 기억이니 니은이니 개니 너니 하는 거 독해관료 뭐 이런 거를 못 알아들어요. 엑셀이. 우리말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따옴표 없이 개만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면 제가 분명히 따옴표 없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다시 가서 보면은 따옴표가 나와. 알아서. 우리말은 따옴표를 안 해줘도 해결은 된다. 그러나 원칙으로는 따옴표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따옴표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답이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몇 개라는 메시지가 보였다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0개일 때 0. 자, 보세요. 0이라고 썼잖아요. 0. 그래서 0개라고 나타나죠? 0이라고 써도 0개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아까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위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0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샵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잘못 쓰면 0이라고 쓰면 0이 안 나타나요. 여기 0이 쓰면 0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0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0개라고 써도 돼요. 0개라고 해도 0은 나와요. 그런데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 중에 샵이라는 것도 있거든.
샵을 써도 나타나는데 보세요. 제가 0을 쓰면 0은 안 나타나죠? 0은 안 나타나잖아요. 아까는 0을 쓰면 0개라고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0개를 쓰면 어떻게 돼요? 0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명령어 중에 여기 G 슬래시 표준 말고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가 뭐냐면은요. 여기다가 0을 써도 되고요. 0을 써도 되고 여기다 샵을 써도 되고 G 슬래시 표준이라는 걸 써도 되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다 이것도 숫자일 때 쓰는 거고 얘도 숫자일 때 쓰는 거고 얘도 숫자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샵이라는 걸 쓰면은 0일 때는 안 나타나요.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정확히 아직 이걸 제가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요거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이게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나머지 것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요. 예. 11번째. G4부터 G14번째가 있는데, 숫자를 보니까 0일 수도 있고, 0.1도 있고, 0.12도 있고, 0.2도 있고, 얘는 0.60000 이런 것도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소수점이야 두 자리면 두 자리 탁 정해버리면 좋겠어. 그렇게 이제 명령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오른쪽 들여쓰기 하래. 근데 하나 들여쓰기 하래. 그리고 백분율로 하래. 그리고 자릿수를 소수점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두 자리까지만 보이래.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야죠. 꿈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들여쓰기 하라 그랬죠? 그럼 맞춤에 가 있어. 맞춤에 가면 가로 오른쪽 들여쓰기 일반 눌러보시면 여기 오른쪽 들여쓰기라고 있어. 나오나요? 근데 그 들여쓰기 값이 얼마예요? 현재 0이죠? 얘를 1로 바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화살표가 있네. 요걸 버튼을 눌러주면 들여쓰기 이게 되거든. 하나 들여쓰기 하래. 그 다음 표시 형식 그룹으로 와서 여기 표시 형식 탭에 와서 뭐로 바꾸래요? 백분율로 바꾸래. 그리고 자릿수가 0자리잖아요. 여기 옆에 얘를 두 자리로 하래. 책에 나와있죠. 그렇죠. 그대로.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보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한 글자 들여쓴 것처럼 떨어져 있고 백분율로 쫙 정렬이 됐잖아. 보기 좋게. 이렇게 하래. 12번 하나만 더 해보실게요. 요 밑에 날짜가 있어요. 날짜? G16에 날짜가 들어있는데 얘를 몇 년, 몇 월, 며칠 한자처럼 표기하래. 한자로. 날짜와 날짜, 년월일 사이가 빼기로 돼 있잖아. 대시로. 그걸 몇 년 한 칸 띄고 몇 월 한 칸 띄고 며칠 이런 식으로 한자로 표기하라는 거야. 그럼 컨트롤 1번 셀 서식. 그럼 이 중에 여기 있다. 년월일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제일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아도. 그럼 그걸 넣고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걔를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하면 편해. 그냥 날짜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날짜도 넣고 여기 연어를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 안에 굉장히 뭐가 많죠. 근데 그 중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게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YYY 4개, MM 2개, DD 2개라는 거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한글 밑에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선택하면 돼요. 그 YY가 뭐고 MM이 뭐고 DD가 뭔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선택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얘를 선택하면 여기 예문이 보이죠. 보기가. 그 다음에 요걸 선택하면 우리말로 보이고 밑에 거 선택하면 한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기에.
그걸 보고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는 겁니다. 자, 메모장에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YYY 년 얘를 한자로 바꾸고 월 한자로 바꾸고 DD 일 한자로 바꾸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정확히는 다운표에 들어가야죠. 다운표에 들어가는데 우리말도 컴퓨터가 못 알아듣는데 한자는 알아들으려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는 어떻게 돼요? 요 사이사이는 한 칸씩 건너뛰어야 돼요. 저 보세요. 이게 만약에 요 사이가 한 칸을 안 띄면 데이터가 다 붙는단 말이야. 떨궈야 되고. 이어라는 거야. 이어라는 말의 약자예요. Y가. M은 months고요. D는 day예요. 근데 Y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15년 Y 두 개를 쓰면 15년도 이렇게 표현하고 Y 네 개를 쓰면 2015년 하고 나오는 거죠. 98년생이에요. 그러면 1998년생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자리로 표시하니까 두 자리. 끝에 거 두 자리만 표시한다고. 끝에 거 두 개. Y를 4개 쓰면 연도를 4자리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M이 있어요. M. M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건 뭐냐면 1월, 2월 이렇게 가다가 10월, 11월, 12월. 근데 M을 두 개를 쓰면요 01월, 02월, 03월 가다가 12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M을 두 자리로 인식을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두 자리씩 만드는 거예요. 두 자리. 01월, 02월 이렇게. 근데 M을 한 자리로만 만들어라 그러면 1월, 2월, 3월, 9월. 근데 10월은 한 자리로 만들어서 0월이라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때는 두 자리가 나와야지. 그러나 8월 같은 경우는 한 자리만 가도 가능하니까 8만 나올 테고. 이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디셈버. 얘는 이렇게 풀네임으로 나오는 거고 꽉 차게 해서 나오는 거고 얘는 줄여서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D, DD, DDD, DDDD 네 가지가 있어요. 얘는 1일, 2일, 3일 이렇게 가다가 9일, 10일 이렇게 가다가 31일 이렇게 가는 거죠. 31일. 근데 두 자리니까 뭐예요? 무조건 01일, 02일, 03일 해서 어디까지? 31일까지 이렇게 나와서 두 자리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요 일요일 D 3개는 요일이에요. 요일 4개는 요일인데 꽉 차게 나오는 요일.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목요일 이렇게. A 3개는 우리말 요일, A 4개는 우리말 요일인데 풀네임으로 나오는 거. 필기시험에도 나오고요.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실기시험에는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실무에서 많이 써요. 실무에서 많이 쓴다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슨 요일날 태어난지 아시죠? 기억 안 나요? 엄마가? 아빠는 기억 못해. 아빠는 기억 못해. 근데 엄마도 세월 지나면 잊어버려. 근데 한번 볼게요. 우리 애가 글쎄 2000년 3월 9일날 태어났거든요. 작은 애가. 이렇게. 이거 요일을 한번 알아볼게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아까 여기 무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 뒤에다가
가로 열고 AAA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A 4개 써도 되고, 괄호는 괄호대로 보여주고 AAA는 명령이니까 무슨 요일이라는 거라 했잖아요. A 4개가 뭐라 그랬어요? A 4개가 어디 갔어? A 4개가 무슨 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떠. 그래서 얘는 목요일이라고 딱 뜨네. 뭐 제가 토요일날 결혼했네요. 맞다. 그 다음날 주일날이었지. 그래서 예배 드리고 쉬는 날 갔지. 맞아. 예. 생각하기 싫죠. 무서워. 생각할수록. 어제도 막 때리려고 그래. 늦게 왔다고. 예. 자,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셀 서식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연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날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사한 날짜가 있다. 입사한 날짜. 이게 만약에 입사한 날짜라고 하면 난 2000년 3월 9일날 목요일날 입사했어.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자동으로 이 날짜가 해당하는 요일이 나와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어서 또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지난달 재고량이 있었는데 아차! 여기다 더해야 되는데 못 더한 거야. 얘를 여기다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50이 아니라 60이고 35가 되고 얘는 10이고 얘는 25가 되고 얘는 45가 되고 얘는 35가 되고 각각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걸어야 되잖아. 뭐와 뭐를 더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합니다. 블록 잡아서 복사, 블록 잡아서 컨트롤 C 눌러도 복사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요 동네에다가 붙여넣어야 되는데 그냥 붙여넣기 누르면 큰일 나죠. 오른쪽에 숫자가 와버린단 말이야. 그럴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런 대화 상태가 떴죠. 그렇죠? 이때 더하기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휙 더해져요. 되게 쉬운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월급인데 이번 달 특별 보너스로 10만원씩 더 준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10만원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놓고 더해. 그럼 10만원이 여기 다 더해져. 사장님이 아차 잘못 뺄게 그런 거야. 또 에이 기분 나쁘지만 빼야지 원래 값으로 돌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통째로 복사해서 통째로 붙이는, 선택하여 붙이는 게 있고 하나를 복사해서 여기저기에다 한꺼번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요런 거는 엑셀에만 있는 좀 특이한 기능이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얘를 한꺼번에 블록 잡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화면에 이렇게 눈에 보이죠? 전체가 눈에 보이니까 드래그 하기가 수월한데 얘가 한 5000줄 있어. 5000줄을 블록 잡으려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 동네 클릭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A. 그럼 거기만 블록이 돼. 블록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별표도 있어요. 컨트롤 별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 5만 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블록 잡으려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컨트롤 별표라는 게 있어. 컨트롤 별표. 우리 오른쪽 숫자판에 보면 9번 위에 별표가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딱 선택이 돼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윈도우 이제 오피스 2007, 2010 넘어가면서 야 우리 전체 선택하자 이거야. 보세요. 여기다 놓고 전체 선택을 누르면 전체가 돼요. 말 그대로. 여기 엉뚱한 데 눌렀으니까. 근데 여기는 어차피 전체면 요 동네잖아. 여기는 칸이 밀려 달리니까 요 동네 다른 동네고. 그렇죠.
여기다 놓고 컨트롤 A 누르면 고동네가 착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전체 선택하는 기능이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블럭 잡기가 수월하지만 시야를 벗어나면 블럭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잡는 방법. 그래 놓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가가가 옆에 보면은 테두리 선이 있어요. 테두리 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테두리나 이런 거는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여기 선색도 있죠. 선색도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컨트롤 1. 그냥 간단한 건 여기서 해결하면 되는데 복잡하잖아.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1. 그럼 셀 소식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테두리. 색깔은 무슨 색? 파랑. 자, 색깔은 무슨 색깔? 파랑. 그리고 윤곽선 안쪽. 윤곽선 안쪽. 그럼 모든 테두리에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색깔이 이렇게 착 들어갑니다. 자, 블럭을 설정할 때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컨트롤 A 눌러도 되고 그리고 얘를 꾸며야 되잖아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꾸미는 건지 글꼴을 꾸미는 건지 맞춤을 하는 건지 근데 테두리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에 가서 색깔을 빨간색 하고 싶으면 빨간색 검정색 하고 싶으면 검정색 그래서 파란색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도 넣어야 되고 겉에도 넣어야 되거든. 안쪽에도 넣어야 되고 겉에도 넣어야 되니까 누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선이 착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선택하고 왼쪽에 오시면 안 되고 왼쪽에 있는 선이나 선의 종류나 굵은 두 줄이나 한 줄이나 두꺼운 선이나 선택하고 색깔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르는 거죠. 왼쪽에서 지정하고 오른쪽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혹시 선의 두께도 지정한 게 있나요? 시험 문제는 굵은 것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일반 실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두 줄. 근데 일반적으로 두 줄 그럼 두 줄이고 굵은 선 하면 굵은 거지 이 중간에 있는 건 안 써요. 이거는 굉장히 굵은 선이거든요. 이거는 시험에 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선, 실선, 굵은 줄, 두 줄 이렇게만 돼 있다더라는 거. 자 그럼 33쪽까지 우리가 한번 훑어본 거죠. 자 책을 한번 볼게요. 34페이지 A열의 너비 조정하는 거, 일행의 높이 조절하는 거 거기 그림에 나와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거기서 뭐뭐를 눌러서 어찌게 저찌게 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35쪽에 오른쪽 제일 2번 대시 하이픈 그 빼기 기호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F2번 키 눌러서 할 거냐 아니면 저처럼 그냥 사이사이에다 더블 클릭해 가지고 글자를 수정할 거냐 하는 거는 연습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이신 분은 제가 설명하는 대로를 몰라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게 수월하거든. 이게 수월하거든. 그래서 이 책대로 하라는 거지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더블 클릭하는 게 오히려 빠르기도 한데 숙달이 안 돼 있으면 더뎌요 대신에. 예.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안전하게 갈 거냐 내가 좀 노력하면 빨리 하게 할 거냐 이거죠. 제가 설명한 대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쪽에 이름 정의하는 거. 블럭을 잡아서 이름 상자에다가 재고량, 자, 재고율 이름 넣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고율 이름 넣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메모 삽입하는 거. 그런 것도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 줄 여기다가 파랗게 칠하고 하는 거. 3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고. 한자, 영업소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색깔 넣어주는 거. 40페이지에 몇 개라고 출력하는 거. 몇 개라고 출력하는 거. 거기 보면 책에는 0하고 개라고 쓰라고 되어 있는데 0개라고 써도 되고 G/표준 개라고 써도 되고 샵이라는 걸 쓰고 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샵을 쓰면 0은 안 나오거든.
그 다음에 41페이지 18번에 보면은 그 17번, 18번에 백분율 블록 잡고 백분율 지정하는 거. 네. 근데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책에는 뭐를 하라 그랬냐면은 여기 들여쓰기라고 있다. 들여쓰기 이거. 책에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블록 잡고 여기를 들여쓰기 이렇게 하는 거.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 1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들여쓰기 하나 눌러주면 오른쪽에다 놓고 들여쓰기 한 번만 눌러주면 딱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맞춤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 하고 하나 들여쓰고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에 가서 자릿수 2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른쪽 보내고 들여쓰기 하나 눌러주고 퍼센트 기호 눌러주고 자릿수 2개 늘리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에서는 분명히 문제지에서는 셀 서식에서 하라 그랬거든. 쉼표 스타일 백분율 스타일로 하지 말고 셀 서식에서 하라 그랬잖아. 표시 형식 셀 서식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동일하거든요. 그럴 거라면 이제 여기 있는 기능을 외우셔가지고 딸깍딸깍 누르면 그냥 띡띡띡 눌러주면 되잖아. 이제 그런 연습도 하셔야지. 문제 상관없이 그냥 셀 결과만 맞으면 돼요. 예. 그런데 아까 뭐 샵 0, 뭐 0개, G/ 표준 개 이거는 이 안에 없거든. 여기에는 표시 형식 여기 밑에 보시면 맞춤에 화살표 있고 글꼴에도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다시 떠요. 이게 셀 서식이거든요. 여기 맞춤에 화살표 누르면 맞춤으로 가고 표시 형식에 가서 화살표 누르면 표시 형식으로 가고 글꼴에 가서 화살표 누르면 글꼴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움직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느 하나만 알고 있으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책대로도 해보고 기본적인 방법도 해보고 또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대로도 해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 실력들이.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그리는 거 아까 마지막에 했던 거 설명 나와 있고요. 뭐 선택해서 붙여놓는 것도 있고. 자, 45쪽에 여기 보면 기출공일이라고 있네요. 기출공일이라고 있죠. 그렇죠. 얘를 한번 꾸밀 건데요. 45쪽 기출공일 시트에서 작업하세요. 1. A열의 너비를 서부터 다음 페이지 13번까지 일단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 순서대로. 뒤에는 설명이 잠깐 있는데 가급적 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첫 번째가 A 열 너비를 A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를 1로 바꿔주면 되고 G2 요거죠. 여기 G2 여기다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작성 한글로 작성1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 다음 B1부터 G1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주고 궁서체 제가 손가락으로 글자 문제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궁서체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글꼴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고 있어요. 궁서체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굵고 2줄짜리래. 이중실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점별 판매 성과 실적에다 놓고 한자키 눌러서 블록 잡아서 한자키 지금 한짝 나오네요. 그렇죠? 뭐시요? 이거 맞죠? 첫 번째 거 글자가 조금 해설이 네. 그 다음에 앞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네모 2개짜리 그 다음에 급하면 요거 복사해서 붙여도 돼요. 이렇게 붙여도 되지.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눌러 여기 요거 그러면 되고 6번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F 세 번째 셀에
목표 달성치 여기다가 메모를 입력하래요. 그럼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에 들어가서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 근데 저 글자는 지우라고 했으니까 지우셔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표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자동 크기로 조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클릭하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틀 메모 틀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럼 맞춤에 가서,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시면 글자잖아요. 글자 이거는. 그 입장에 이 안에 들어가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글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틀을 선택해야 돼. 틀.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 맞춤에 가서 자동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가야 이렇게 알아서 요만한 사이즈로. 글자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양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알아서 딱 그 크기만큼 가는 게 자동 크기예요. 처음 보신 거지 뭐 지금.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어디야? 여긴가 여기? 여기다가 통화기 요거 집어넣으래. 넣으면 되지 뭐. 통화기요. 쉼표 통화기요 이렇게. 그런데 통화기호 눌렀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리가 촥 벌어지잖아 알아서. 그 다음에 아니다 생각했을 때 다른 걸 누르면 자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대로 두면 감점 처리돼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었다면 요렇게 하면 몰라도 여기다 이것까지 집어넣으니까 더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화폐 단위를 빼버리면 어긋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동작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너비를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감점 처리하거든요. 막 틀린 건 아닌데 왜 불필요한 행동을 했느냐 하고 부분 감점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셀프식에서 통화를 하면 안 되나요? 여기에서 통화를 누르시면은요, 통화하고 통화 기호하고 좀 달라요. 통화는 화폐 단위가 붙고요, 회계는 화폐 단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붙어버리고요, 회계로 처리하면은 벌어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화 기호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통화 표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좀 헷갈리시죠? 그러면 분명히 통화 기호 넣으라 그래서 통화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 왜 틀리게 하느냐? 이것도 맞게 처리해야죠.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 갖고 민원 걸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꼭 어떤 기능을 이용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당신 내가 통화기호 화폐 단위를 집어넣어서 다 표시한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걸 누르면 통화 표시 눌렀잖아요. 이거 돈 표시.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래도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통화가 아니라 회계거든요. 그럼 회계는 틀렸다. 그러면 애껴보셔. 나 이거 눌렀잖아. 왜 틀리게 하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꼭 셀서식에 있는 통화 기능을 이용하시오가 아니잖아. 그냥 통화 기호를 넣으라 그랬잖아. 이래나 저래나 넣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하는 거는 있어요. 명확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것도 답, 저것도 답. 그렇죠. 컴퓨터는 딱 정답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도 답이면 이게 답이고 저렇게 해도 답이면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B3 부터 G3 그렇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B4부터 B13까지 요거 잡. 블럭을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았다가 아래 거 잡으면 블럭이 깨지지 않습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잡으면 또 잡히죠. 처음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블럭을 잡으면 다중 블럭이 돼요. 이렇게 이 동네 하고 이런 식으로 다중 블럭이 돼요.
요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블럭 잡고. 근데 컨트롤 키가 오른쪽에 돼 있잖아요, 키보드. 그건 안 먹어요. 알트 키랑 컨트롤 키가 좌우에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만 작동돼요. 우리 엑셀에서는. 오른쪽 게 안 먹더라고. 이유는 있는데 뭐 우리 굳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 놓고 어떻게 하래요? 여기 셀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셀 스타일 가서 40% 강조 40% 강조 색 2 이건데 여기 셀 스타일에 갔더니 20% 강조 1 40% 강조 1 그럼 그 옆에가 40% 강조 2 40% 강조 3 뭐 그런 거겠지 뭐. 이렇게 누르래.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여기 셀 스타일 여기 가서 요거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양쪽 균등 분할이라 그랬죠? 눌렀으니까 셀 사식 컨트롤 1번 눌러서 맞춤에 가서 얘를 뭐 균등 분할 하래. 균등 분할. 맞춤에 가면 균등 분할 이런 걸 하래요. 그러면 벽 쳐다보고 쫙 벌어지는 겁니다. 양쪽으로. 응?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저 상단에 가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 선이 있어요. 모든 테두리 이거 눌러주면 테두리 선이 쫙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하라면 괜찮지. 앞페이지 문제에서도 파란색으로 넣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거는 굵은 줄 어떤 건 얇은 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요 오른쪽 세 개는 여기 비어있는 데는 대각선 계산을 칠하시오 이러면 되는데 어디는 얇은 줄 어디는 대각선 어디는 두 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결과물이 안 나오길 바라는 거죠. 왜? 결과물이 안 나오면 쉬운 거니까. 자, 블럭 잡아서 다시 볼게요. 컨트롤 1번 테두리 검정색 안쪽 윤곽선 맞죠? 그럼 검정색이 딱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요렇게 블럭 잡아서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블럭 잡은 거에 위쪽과 아래쪽만 두 줄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두 줄 위쪽과 아래쪽만 두 줄 하면 요 아래만 두 줄이 되잖아요. 위아래가.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는 컨트롤 1번 대각선을 착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을. 그럼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해야죠. 세 번에 걸쳐서.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결과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난감하지. 다른 문제도 이렇게 계산 안 그린 문제도 있고 결과물 보여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고 그래요. 결과물 보여주고 쉽죠. 자, 여기는 서식 지정이니까 마우스로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뭐가 되고 오른쪽 버튼 메모를 넣으면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49페이지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져요. 자, 조건부 서식 섹션 03번 문제 열어서 해볼게요. 03번 문제 열어.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 지정이라는 말은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거야. 내가 뭐를 넣긴 넣어놨는데 이 조건이 있단 말이야. 500 이상인 경우, 뭐 300 이하인 경우,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면 그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색깔도 변하고 막 꾸며지는 거지. 예. 근데 서식 지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럭을 잡으면 여기 블럭만 꾸며지는 기능이 있고 여기 내용에 따라서 만약 500 이상이라면 빨갛게 보여라 그러면 500 이상에 여기 하나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얘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얘가 전체가 빨개지게끔 하는 거. 이렇게 요 동네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전년도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500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행 전체가 빨갛게 나와라 이거지. 여기는 300이지만 얘가 700이 되면 얘도 빨갛게 보이겠죠.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식을 이용해서. 예.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만 나와요. 쉬운 문제는 안 나오고요. 자, 쉬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이 없어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요렇게 블럭을 잡아보세요. 요렇게. 계획 수량만 블럭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보이시죠? 스타일 그룹에 가면 눌러보세요. 그럼 데이터 막대라고 있고 색조라고 있죠? 데이터 막대에 가면 파란색, 녹색, 빨간색 있어요? 그럼 빨간색이라고 만약에 문제에 얘를 빨간색으로 하시오. 그럼 빨간색 누르세요. 그럼 누르면 끝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일 넓은 거하고 제일 좁은 게 보이죠? 빨간색이.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넓으면 넓은 대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색깔을 이용한 최대값, 최소값 서식 정하는 게 방금 전에 하셨던 그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조건부 서식을 뺄 거예요. 잘못 집어넣은 거니까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 뭐 규칙 지우기 하셔도 되는데 규칙 관리 가보세요.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라는 규칙을 하나 만들어 조금 전에 넣었잖아요. 그럼 삭제하세요. 얘를 선택하고 삭제하면 없어져요. 되돌리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서식을 없애야 될 때도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쉬운 거 해볼게요. 제일 쉬운 게 여기 있는 색깔 고르는 거예요. 이거 색깔을 고르면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녹색, 노랑, 빨간색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 아이콘 집합 색깔 중에서 첫 번째 걸 누르면 녹색, 파란색, 여기 녹색 올라가는 화살표, 빨간색 내려가는 화살표, 노란색 옆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노란색은 중간 값이고 빨간색 내려가는 화살표는 하위 값들이고 녹색 올라가는 화살표는 상위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제가 이 150이라는 숫자를 400으로 바꾸면 바뀌는 순간 전체가 또 뒤바뀔 수 있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제가 제거할 거고요. 두 번째 쉬운 건 뭐냐면요.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이라고 있어요. 셀 강조 규칙. 문제를 드릴게요. 150 이상인 경우에는 150 초과인 경우에는 색깔을 빨갛게 보이래요. 그러면 셀 강조 규칙에 뭐뭐보다 크다라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해서 150이라고 쓰고 150보다 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대로 꾸미는 건데 빨간 글자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빨간 텍스트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으면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서 꾸미면 되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150을 넘어가는 숫자는 빨갛게 보이는 건데 만약에 여기 120이 아니라 200이면 어떻게 될까요? 151 같으면 어떻게 돼요? 150을 넘어갔잖아요. 그럼 얘도 빨갛게 보이죠. 그러니까 조건에 합당한 거 있으면 그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조건에 합당된 게 있으면 꾸며지는 겁니다. 요것이 두 번째로 쉬운 거예요. 자,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또 다른 조건을 걸 수도 있죠. 아까 150보다 큰 경우에는 빨갛게 보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2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노랗게 보여야 할 수도 있잖아요. 150 큰 것도 있고 12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작거나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큰 거, 작은 건 있는데 작거나 같은 말은 없잖아요. 그럼 기타 규칙에 가야지. 기타 규칙에 가서 여기 가서 작거나 같다를 선택하고 작거나 같다를 선택하고 얼마보다 12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글자 색깔을 노랗게 칠해도 되고 아니면은 채우기 색깔을 노랗게 칠해도 되고 채우기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자 보세요. 12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노랗게 보이고 150 초과되는 거는 빨갛게 보이고 그런데 제가 값을 200이 아니라 얘를 1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알아서 그 서식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두 번째로 쉬운 거예요. 자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울게요. 제가 만든 규칙 두 가지를 다 삭제할 겁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참 행복한데 땡큐인데 안 나오더라 이거야. 왜냐면 좀 난이도 있게 내요. 난이도 있게. 한번 해볼게요. A 두 번째부터 E의 마지막까지 블럭을 잡습니다. 제목줄은 안 들어가요. 어차피 글자니까 알맹이만 잡습니다. 알맹이만 잡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 수식을 사용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수식을 사용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쓰실 거예요. 서식은 쉽잖아요. 아까 노랗게 하면 노랗게, 빨갛게 하면 빨갛게 하면 되니까 수식 쓰는 게 어려운 거지. 자 문제대로 한번 볼게요. 250 이상이 되면 어디가 계획 수량 D 두 번째부터 10번째가 2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줄 전체가 행 전체가 밑줄을 치고 굵게 나오래요. 이것부터 먼저 해야지 뭐. 그러면 여기 서식에 가서 밑줄을 치고 굵게 하래. 밑줄에 가서 굵게 하래. 밑줄 선택하고 굵게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게 글자가 굵게 보이면서 밑줄이 쳐지겠다 이거지. 이거는 뭐 문제지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수식을 써볼게요. 수식. 어디가? D의 두 번째서부터 D 10번째까지라 그랬죠? 반드시 처음 거를 선택하세요. 이 동네 처음 거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거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꼭 처음 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F4번 키를 두 번 누르세요. F4번 키를. 그럼 뭐가 바뀌는가 보세요. 아까 제가 얘를 눌렀을 때는 달러가 양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F4번 키를 두 번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오른쪽만 있고 다시 한 번 누르면 왼쪽에만 생기거든요. 요렇게 놓고 250 이상이라는 거를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D2 아까 D2에서 2에는 그러니까는 계획 수량 문제지의 D 두 번째부터 D 10번째 셀 여기에 따라서 그 250이 이상이 되면은 여기 한 군데가 있겠지만은 이 전체가 밑줄 치고 굵게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조건을 걸 때는 요 블록 중에 D 두 번째부터 D 10번째 중에 첫 번째 걸 클릭한다. 그래 놓고 달러 표시가 요거 달러 표시 뒤에 있는 거를 지워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걸 지우는 방법이 마우스로 또는 여기다가 는 달러의 뒤에 두 번째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셀 주소가 들어가면서 달러가 양쪽에 짝짝 찍히거든요. 이때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바뀌어요. 위치가. 그리고
크거나 같다 250이지. 25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죠. 이상. 이거는 뭐죠?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하.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라 그래요? 초과라고 부르고, 얘는 미만이라고 부르고, 얘는 같다라고 부르고, 얘는 다르다라고 불러요. 왜냐면 수학 기호는 요거 크다와 같다가 위아래로 되어 있잖아. 우리 키보드에는 그렇게 두 개가 나란히 위아래로 되는 글자가 없으니까 옆으로 펼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르다도 같다를 이렇게 대각선 긋잖아요. 같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각선 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키가 없으니까 작거나 크거나 그러면 다른 거지 뭐. 야, 너랑 나랑 보니까 내가 작든 내가 크든 다른 거잖아 그게. 그래서 다르다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거꾸로 같거나 크다라고 쓰면 안 돼요?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문제지에 나와요. 250 이상이면 그러면 이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크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250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오고 또는 초과라면 250 초과라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의미인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자, 그래 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여기 있는 요 150이 요 120이 만약에 600으로 바뀌면 얘도 250이 됐으니까 알아서 진하게 밑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350이 150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조건에 안 맞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고. 자, 다시 블록 잡고 이번에는 요 뒤에 두 번째서부터 10번째가 150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리게 나오래요. 그럼 블록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 또 수식. 이때 서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서식은 기울이고 빨간색이죠. 기울이고 빨간색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수식을 쓸면 되지. 수식. 이 수식을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계약 수량의 첫 번째를 꼭 클릭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거 클릭하면 안 됩니다. 꼭 블럭의 첫 번째 거. 그리고 F4번 키를 땅땅 두 번 누르고 작다 150 미만이니까. 확인 누르면 150 미만인 애들은 이렇게 다 빨간색 기울어뜨리게 나올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요 달러가 뭔 뜻이냐 이게 달러가.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10번째 범위에서 그렇죠. 이 범위에서 아까 조건이 걸렸잖아요. 조건이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뭐 250 이상인 경우도 있고 뭐 150 미만인 경우도 있고 조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달러를 쓰면은 달러를 뭐냐면은 뒤에 두 번째가 250일 수도 있고 그렇죠? 뒤에 세 번째가 250일 수도 있고 뒤에 네 번째가 250 이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뒤에 10번째가 250 이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뒤에 두 번째, 뒤에 세 번째, 뒤에 네 번째에서부터 뒤에 10번째까지 중에 블럭은 제가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D 앞에 달러가 들어간 건 뭐냐면 여기 공통이 뭐예요? 2, 3, 4, 5, 6, 8, 9, 10은 숫자가 변하지만 D로 돼 있잖아요. 그걸 공통으로 표현할 때 달러를 쓰는 겁니다. D2라고 쓴 거는 D3, D4, D5, D6, D10 이런 거구나 하는 의미로 앞에만 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달러가 여기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러면요. 이거 무슨 의미가 될까요? A2, B2, C2, D2, E2, F2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달러가 오른쪽에만 있는 거는 절대로 안 나와요. 반드시 앞에 나오는 달러만, 아니면 양쪽에 달러가 나오든지 양쪽에 나오든지 아니면 한쪽에만 나오는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달러가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 보시면 D2, D3, D 10번 이거까지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D가 공통적으로 똑같잖아요. 2, 3, 4는 변동이 생기지만 D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쟤를 풀어 쓴 거잖아요. 제가 풀어 쓴 거잖아요. 풀어 써놓고 딱 봤더니 D는 그대로 있네 이거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달러를 딱 찍으면 D는 그대로 있다는 뜻이구나. 그럼 해필이면 D2냐? D2부터 시작했잖아. D2부터 시작했잖아. 그 대표가 D2니까 D2 앞에다 달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D3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3로 바꾸면 블록은 2부터인데 엉뚱한 조건은 그 아래다 걸었잖아요. 그 엉뚱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걸어야 된다. 네. 지금 52페이지 보시면 그 달러라는 의미를 거기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달러가 뭔 말이냐 하는 건데 읽어보셔도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 지금 달러를 붙인 이유는 행 전체 조건부 서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라고 되어 있는데 못 알아들어. 이거를 어차피 뒤에 가면 설명을 다시 드려야 돼요. 세밀하게.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 01번 문제, 밑에 기출 01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입사일이 이 10월달이면 행 전체가 그랬죠. 그럼 블럭을 다 잡는 겁니다. 만약에 입사일만 갖고 따더라 그러면 입사일만 블럭 잡으면 되는데 행 전체가 그랬잖아 문제. 그럼 다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니죠. 이거는 데이터가 아니잖아. 알맹이 요거서부터 요거만 이렇게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에 들어가서 빨강하라 그랬죠. 굵고 기울이는, 그러니까 서식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빨강하라 그랬잖아. 굵고 기울이고 빨강.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를 수식을 쓸 줄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수식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입사일이 B, 5, 6, 7, 8, 12까지 있는데 반드시 첫 번째 것만 가지고 공략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달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블럭의 첫 번째 날짜 중에서 날짜의 월이 10이냐 묻는 거죠. 지금 맞죠? 그래서 는 month 새로운 함수예요. 함수인데 여기가 지금 B의 5번째 셀이잖아요. B의 5번째 셀이죠. 그러니까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달러 B의 5번째 셀. 얘가 10월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까는 는 달러 B의 5번째가 뭐 250보다 크거나 같으냐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 거는 얘가 날짜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10월인지 8월인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 날짜에 해당하는 month, 월이 10월이니? 라고 10월과 같으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날짜, 요 셀의 앞에는 무조건 달러가 하나 붙으면 되고, 앞에다가 함수를 하나 써줘야 되는 게 첫 번째 관문이지.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직접. 대소문자 구별 안 하니까 직접 한번 써보세요. 자, 다시 한번 요거 볼게요. 아까 우리 요 날짜에 관한 거를 할 때는 요 날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행 전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교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는데, 여기 책에 보면은 어떻게 꾸미라고 돼 있잖아요. 굵고 기울이고 색깔은 빨갛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서식을 는 months 월이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날짜를 찍어 주시고 F4번께 두 번 눌러주고, 얘가 10월달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기출 공입원은 C5부터 G 12번째 각 셀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블록 잡아야 돼요. 한꺼번에 블록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 잡은 그 상태에서 90점 이상의 경우에는 두 줄 치고 굵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 세규칙에 들어가면 수식을 쓸 수는 없죠. 수식을 쓰면 C5도 될 수 있고 D5도 될 수 있고 D6도 될 수 있고 CO7도 되고 8도 돼야 되잖아요. 어느 대표값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수식을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지정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 크거나 같다 90점 그래야지.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꾸미라고요? 두 줄 굵게, 그러니까 두 줄 굵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80 미만인 경우에는 기울이고 빨간색이니까 다시 셀 강조 규칙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80 미만인 경우도 있죠. 작은 거 있잖아요. 이거에 들어가서 80을 쓰고 여기에다가 직접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울이고 굵은 거죠. 기울이고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세규칙에 들어가서 셀 다음을 포함하는 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거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규칙에 들어가면 이제 두 가지 규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명령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는 게 두 번째로 쉬운 거라 그랬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 있는 색깔로 그냥 갖다 찍는 거, 이거 이렇게 찍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고, 두 번째는 강조 규칙에 들어가서 꾸미는 거고, 제일 어려운 거는 행 전체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홍시성을 가진 사람만, 뭐 박시성을 가진 사람만 뭐 노랗게 보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처음에 했던 거 행 전체가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뭐 5월색만 빨갛게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5월색만. 그러면 이제 데이트에 먼스 함수를 쓰는 거죠. 먼스 함수. 조금 전에 우리 함수 쓴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요렇게 쓰는 거. 아무래도 요것보다는 함수를 하나 더 쓰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지금 먼스라는 함수를 처음 접해서 그런 거지, 뒤에 있는 함수 공부하시다 보면 이건 쉬운 함수예요. 거저먹기 함수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 할 게 이제 뭐냐면 필터링이에요. 필터링은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것만 걸러내고 싶어. 이번에 거래처 명단을 봤더니 한 3만 개가 나왔어. 그런데 가나다라 주식회사랑 거래한 거, 그거만 내가 보고 싶거든. 근데 가나다라 주식회사가 거래된 게 중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중 껴있고 막 뒤에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 근데 나는 그거만 보면 돼. 다른 건 안 봐도 돼. 그럴 때 걸러내는 게 필터래요. 필터. 근데 필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고급 필터, 자동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는 쉬워요. 시험에는 고급 필터가 나오고,
그런데 자동 필터를 할 줄 알아야 고급 필터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상에서는 어떤 업무를 많이 하시느냐, 자동 필터만 갖고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동 필터는 한계가 있어요. 자동이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때는 천상 고급 필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시험에 나오는 건데, 고급 필터도 쉽게 내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내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필기시험에도 나오니까 필기시험 공부하실 때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설명드리면서 필기시험 대비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